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 해보려는 이야기는 일본에 대한 겁니다. 일본의 요즘 물가 상황하고 일본은행 어제 있었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행이 예상되는 행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향들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녹화하는 날짜는 11월 1일인데요. 여전히 일본 하면은 흔히 이제 연상하는 게 30년 전에 있었던 자산시장 버블 붕괴,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좀 많이 힘들었죠. 오랜 기간 이제 성장이 멈춰 있었고 물가도 하락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물가가 하락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생산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으면 회사 매출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임금도 늘어나지 못하고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실제 일본이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었던 것이고요.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제 좀 벗어나려고 일본도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일본은행이 했던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들어오면은 아베 2기 때인데요. 그때 이제 보면은 우리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해요. 양적 질적 완화라는 것도 했고, 마이너스 금리도 했고, YCC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도 물가가 잘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많이 올라갈 때도 1% 정도 가다가 그냥 말고, 그래서 이게 참 일본은 물가가 올라가기 힘들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4월부터서는 거의 한 18개월 연속해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가의 어떤 그 토대가 되는 그런 요소들도 이게 제법 오래 갈 물가 상승률이다, 이런 어떤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여전히 초완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YCC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YCC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률 곡선에서 보면은 단기 영역하고 장기, 초장기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쭉 이렇게 곡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쁘게 좀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10년물 수익률을 이렇게 0% 안팎으로 고정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칼같이 0%에 묶어 놓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10년물 금리가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물론 이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물 금리를 이렇게 시장 금리를 묶어 놓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를 내놔야 돼요. 그게 환율입니다. 환율을 외풍에 그냥 맡겨 놓은 거죠. 외풍이 이렇게 잠잠할 때, 즉 미국 국채 수익률이죠. 그게 미국 국채 시장이 그냥 고요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 하나 보시면은 알 텐데, 이게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물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게 그 달러엔 환율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달러엔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작년 가을쯤에 이제 150엔을 넘어섰고, 얼마 전에 다시 이제 150엔을 또 뚫고 올라갔었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엔이 계속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제 유가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는 불만들이 많아졌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BOJ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통화정책 회의의 내용들도 그 한 발씩 물러서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YCC의 기본 골격을 허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본은행 표현을 빌리면은 운용상의 유연성을 좀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의 10년물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여유 공간을 줬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은행이 이제 그 별도로 내놓은 그 차트입니다. 예, 보면은 빨간색 선이 요거 너머로는 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 회의 때 보면은 벌써 0.5%였던 걸 1.0%로 높여놨고, 그 다음에 이번 10월 회의 때 보면은 1%였던 레드라인을 없애버리고, 뭐 1.0% 좀 더 위로 올라와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준 겁니다. 이게 보면은 뭐 작년 12월에도 0.25%였던 거를 0.5%로, 올해 7월에 0.5%였던 걸 1%로, 이번에 1%이던 걸 1.0%를 좀 더 넘어서도 된다라는 쪽에 상단을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YCC 자체를 뭐 허물어 버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미세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YCC 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한 발 한 발 그 길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번 조정이 그러면 왜 필요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올 때 그걸 과도하게 막으려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국채를 매입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못 올라오게 했던 것이죠. 근데 국채 매입하면은 N 유동성이 그만큼 이제 시중으로 풀려 나가고 그게 다시 N 약세 압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금리냐 환율이냐를 놓고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또 국채를 많이 매입하다 보면은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10년물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국채 시장의 그 가격 설정 기능도 많이 좀 약해지죠.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1% 상한을 조금 더 열어줬는데요. 뭐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 상의 여유 공간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시장에서 보기에는 예전에 하던 거랑 별 차이가 없네. 그래서 뭐 별 크게 이게 원미를 둬야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1% 부근까지 거의 와 있는 금리를 그보다 좀 더 이제 올려준 건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번 통화정책회의 때 사실 좀 더 강하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라든가 혹은 YCC 자체를 없애버린다거나 그런 정책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예상보다는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뭘 이게 크게 뭘 했나 하는 그런 좀 생각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세 조정한 걸 놓고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0년물 금리의 상한을 1% 위로 좀 올라가도록 좀 더 이제 열어뒀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글로벌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혼자서 일본 10년물 금리 혼자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외풍이 계속 세진다. 즉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일본 국채 금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 은행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만약에 일본은행이 뭐 한 1.2%까지는 용인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못 넘어오게 한다거나 그러면 BOJ가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밖에 용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사후적으로 또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외풍이 거세진다. 즉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 금리도 BOJ가 어쨌든 상단을 좀 더 열어줬기 때문에 일본 금리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가 상호 감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제 높아지는 레벨을 보면서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스필오버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BOJ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하게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또다시 이제 BOJ는 거기에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속도 조절 과정에서 보면은 또다시 아까 이 문제가 됐던 그럼 또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해서 N 유동성이 또 더 많이 풀려서 N이 결국 더 약해질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위험성은 계속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 미세 조정은 그런 어떤 N에 가해지는 약세 압력에 근본적인 해법은 못 됩니다. 그냥 잠시 좀 미봉책 정도로 약간 이제 여유 공간을 좀 더 만들었다라는 것, 그 이상도 아닙니다.
1편에서는 일단 이번에 미세 조정에 대한 내용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사실 좀 더 중요한 내용인 이번에 물가 전망치를 상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